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소개하는 킹코치 킹콩입니다. 우선 오늘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여러분, 제가 스포츠 클라이밍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짧지만 국가대표를 잠깐 했었고요. 현재는 5년 차에 접어든 강사입니다. 우선 스포츠 클라이밍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포츠 클라이밍의 장점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전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시게 되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벽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벽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전신 근육이 쓰이겠죠. 그리고 이 전신 근육을 사용한다는 말은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야구나 테니스처럼 한쪽으로만 로테이션하는 운동이 아니라 스포츠 클라이밍은 전신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양쪽 밸런스의 근육을 맞추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벽에 매달리는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코어가 쓰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도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이제 어깨가 넓어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강추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장근육 생기는 거에 대한 워너비가 있잖아요. 장근육 생기는 데에는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시게 되면은 거북목이 생기는 이유 중에 이 등 근육이 퇴화되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이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을 강습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분들이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하시면은 그 전보다 훨씬 등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됐고 목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원하시는 워너비 몸매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장점이 스포츠 클라이밍의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클라이밍의 장점은 몰입이에요. 이 몰입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저는 이제 잡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꼭 이제 의도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 클라이밍 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클라이밍 하시는 동안 몰입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럼 몰입이 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몰입도가 저만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몰입도 테스트를 했을 때 스포츠 클라이밍이 제일 높다는 심리학적인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클라이밍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취감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강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선생님, 저는 다른 운동은 꾸준히 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제 인생 운동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이제 홀드라고 하는, 잡고 올라가는 돌멩이같이 생긴 걸 홀드라고 하는데, 이 홀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네 개를 잡고 갈 때 이것만 잡고 가라고 지정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루트라고 부르고요. 이 루트를 끝내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동작에서 두 번째 동작으로 가는 동안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동작에서 세 번째 동작으로 뻗는 이 구간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스포츠 클라이밍의 정말 강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포츠 클라이밍은 남녀노소가 즐기실 수가 있고 개인 운동도 할 수 있으며 단체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낮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혼자 운동을 할 수 없는 운동이라면 힘들겠죠. 그리고 심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언제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룹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 나이가 이제 많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지만 스포츠 클라이밍 하시게 되면은 스포츠 클라이밍 짐에서 만들어진 크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강습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끼리도 그렇고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말하니까 꼭 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이 너무 많죠. 근데 스포츠 클라이밍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했잖아요. 연인 사이에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즐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지금 하실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하시지 마시고 뭐 친구랑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가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걸까요? 그건 물론 아니겠죠. 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자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네일 아트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벽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벽을 계속 긁거나 아니면 홀드라고 했던 그 돌멩이에 긁히면서 손톱이 상해요. 그래서 상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상하는 거죠. 손톱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받고 오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네일 아트가 끝날 때쯤 이제 지우기 직전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손톱을 기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기르시면요 스포츠 클라이밍 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을 처음 이제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손톱을 짧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은 손톱만 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려나? 손바닥에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요. 근데 이건 진짜 피치 못하게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조금 이제 못나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굳은 살이 있는 여자의 손도 굉장히 매력 있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을 포기하면 정말 섹시한 몸매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서 손바닥, 발바닥도 마찬가지지만 타박상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타박상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부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스포츠 클라이밍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뿐만이 아니라 뭐 팔꿈치, 발목, 무릎 이런 관절에 부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운동도 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운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수준을,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동작 한에서만 운동을 하시고 관절 웜업을 제대로 해주시고 나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신다면 크게 위험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면서 다치는 부상의 위험도가 보통 쉽게 설명드렸을 때 농구의 위험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구를 하시다가도 농구공에 부딪혀서 손가락이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상의 위험성 정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하게 하고자 해도 뒤에서 누가 와서 박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저는 스키보다는 스포츠 클라이밍은 내가 조심하면 다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아예 없는 운동은 아니겠죠. 스포츠 클라이밍의 또 다른 단점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힘든 운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 클라이밍이 엄청나게 칼로리 소모량이 큰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이어트 효과는 보시기 힘듭니다. 왜냐면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시면서 그 칼로리 소모를 할 때까지 만큼의 운동을 하시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갖고 다이어트를 하시게 돼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클라이밍만으로 다이어트 효과는 볼 수 없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좋지가 않아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시면 실내에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야외로 나가시면 좋겠지만 이제 처음에 실내에서 하실 때 밀가루처럼 보이는 이 하얀색 가루가 초크가루예요. 근데 이 초크가루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진 않아요. 이제 공기가 막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스포츠 클라이밍에 관련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이제 또 깜빡하셨을까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스포츠 클라이밍의 3가지의 장점. 첫 번째, 전신 운동이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기에 좋은 운동이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고 몰입감이 높아지며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그룹으로 운동을 즐기고 싶다면 그룹으로도 즐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함께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단점으로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손과 발이 망가진다. 그리고 손톱이 네일 아트는 다음 생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상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공기가 썩 좋진 않다.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 해본 운동이 없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스포츠 클라이밍은 지금 벌써 13년 차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